늦가을 오후 강화도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 마당에서 정미라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어 물기를 빼는 동안 바닷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방파제 너머로는 회색빛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죠. 어촌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미라는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작은 어선 한 척과 해안가 땅으로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손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채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뒤면 손녀 지우의 돌잔치인데 아들 준혁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멸치를 말리던 채반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어요. 미라는 손을 씻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지우 돌잔치가 며칠 안 남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경에서 아기 울음소리와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어색하게 기침을 하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강남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장모님 모시고 하는 자리라서 좌석이 빠듯해요. 엄마는 마음만 받으세요. 미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마음만 받으라니.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주의 첫 생일인데 마음만 받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나도 할머니인데. 말을 잇기도 전에 뒤쪽에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컨셉이 있는 자리라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치 양념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바닷바람이 다시 한번 뺨을 스쳤습니다. 마당 구석 장독대 옆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가슴속은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손녀에게 줄 선물을 전하기로 했죠. 다음 날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직접 담근 멸치젓갈을 꺼내 깨끗한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이 젓갈은 지난 봄 멸치철에 잡은 신선한 멸치로 만든 것으로 3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숙성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종이에 싸둔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손녀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둔 반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2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었지만 손녀를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농가 밭이 지나가고 점점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미란이 손에 든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지우 돌 선물로 멸치젓이랑 금반지 가져왔어. 직접 담근 거야. 수진은 현관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코를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비린내 뭐예요? 집안에 냄새 배잖아요. 바다 냄새 좀 빼고 오시지 못해요?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린내라니.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정성스럽게 만든. 요즘엔 이런 거 안 먹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백화점에서 다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돌잔치 때문에 바쁘거든요.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미라는 현관 앞에 혼자 서서 손에 든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선물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검게 그을린 피부, 소박한 옷차림. 며느리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버스 안에서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손녀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할머니. 그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둔탁하게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인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준혁의 고등학교 친구인 상철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상철은 반갑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 지우 돌잔치 있다며요? 호텔에서 한다고 준혁이가 자랑하던데 기대되시겠어요? 미라는 장바구니 끈을 고쳐 잡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리가 없대. 나는 못 간다더라. 상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제가 준혁이한테 들었는데 그 큰 연회장 빌렸다던데요. 100명도 넘게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자리가 없을 리 없는데. 그 순간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시장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상철과 인사를 나누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골 꽃집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미란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란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녀 돌잔치 선물로 꽃바구니 하나 만들어주세요. 국화하고 백합으로 소담하게요. 아이고, 손주 돌이면 크고 화려하게 해야죠.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작아도 괜찮아요. 손녀 얼굴만 보면 되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집 주인은 미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한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준혁 결혼식 때 입었던 연보라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였습니다. 다리미로 주름을 펴고 고름을 새로 달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한복을 입으니 그래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 첫 돌인데 나만 빼놓는다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침묵만 돌아왔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산 꼭 물려줘서 뭐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데. 여보, 나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지? 영정 사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미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입술에만 연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꽃집에서 받은 꽃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첫 차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농가 밭을 지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라는 꽃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리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지만 손녀를 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 도착해 지하철을 갈아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니 거대한 유리문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을 여미고 꽃바구니를 꼭 안고 자동문을 통과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신발 소리를 맑게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떤 행사에 오셨나요? 손녀 돌잔치요. 박지우. 직원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훑쳤습니다. 그리고 미란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명단에 성함이 없으신데요.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준혁이고 며느리가 수진이에요. 방금 버스에서 내렸다고 연락해 주세요. 직원은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렸는데 자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잠시 대기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대기석으로 안내받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는 지우의 사진이 슬라이드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금빛 왕관을 쓴 손녀의 모습. 미란의 핏줄인데 낯선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다시 물어보려다 참았습니다. 그럴수록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질 뿐이었으니까요. 11시가 가까워지자 로비가 분주해졌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하객들이 하나둘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미란만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수진이 받았습니다. 배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나 로비에 있어. 지우 얼굴만 보고 갈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컨셉 때문에요. 바다 분위기 들어오면 사진 톤이 다 깨져요. 오늘만큼은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컨셉, 사진톤, 바다 분위기. 그 말들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로비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연회장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와 박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꽃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로비 구석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앞에 섰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국화와 백합이 아직도 싱싱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묶은 리본이 흔들렸습니다. 미라는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조심스럽게 꽂아 넣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유산은 무슨 유산이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언가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검게 그을린 손등, 굽은 허리.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했지만 미라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선물, 2시간 넘게 걸려간 서울, 로비 소파에서 기다린 2시간, 쓰레기통에 버린 꽃바구니.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유산은 무슨 유산이냐? 다음 날 새벽 미라는 일찍 일어나 멸치 채반을 걷었습니다. 햇볕에 잘 마른 멸치를 바구니에 담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읍사무소 민원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후연금 추가 신청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버타운 상담도 받고 싶고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하나하나 꼼꼼히 들었습니다. 연금 수령액, 실버타운 입주 비용, 필요한 서류 목록,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어르신, 실버타운 입주하시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괜찮으세요? 남편이 남긴 땅이랑 어선 팔 거예요.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어선 등록증,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며 확인했습니다. 해안가 땅 300평, 5톤급 어선 한 척. 이것이 남편이 남긴 전부였고 아들이 탐내던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인은 미란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자 씨 어머니,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땅 팔려고요. 해안가 그 땅이요. 중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 땅은 아드님한테 물려주시려던 거 아니었나요? 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실버타운 갈 거라서요. 그렇군요. 요즘 그 근처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며칠 뒤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조트 개발업체에서 땅을 사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을 듣는 순간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비를 내고도 노후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가? 아들은 뭐라고 할까? 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호텔 로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닫힌 연회장문, 며느리의 냉정한 목소리, 쓰레기통에 버린 꽃바구니. 그 순간들이 모든 망설임을 지워버렸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이장이 찾아왔고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땅 물려주려던 거 아니었어? 미라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노후가 먼저예요. 일주일 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준혁과 수진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수진은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미라는 멸치를 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땅 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미란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들은 그대로야. 팔아서 실버타운 갈 거다.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 땅은 준혁이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미란이 멸치를 담은 채반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희 자리 없다며 문전박대했지. 내 땅도 내 컨셉에서 빼는 거다. 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자리가 없었나? 100명 들어가는 연회장이었다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고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 할머니는 바다 냄새 나서 안 된다고 했지? 호텔 컨셉 깨진다고 했지? 그래, 나는 바다 냄새 나는 할매다.
평생 멸치 손질하고 김 따고 살았으니까. 수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자리 문제였다니까요. 미라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수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꽃바구니 갑시다. 내가 준비한 꽃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그 값 돌려주는 거다. 수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권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 마지막 을이다.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내 인생만 챙긴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땅은 팔지 마세요. 미라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품에 안고 재웠던 아이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멸치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빚을 내서 예물을 사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호텔 로비 밖에 세워뒀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마음이 바뀌나.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 땅값이 얼만데요? 저희도 생활비가 빠듯하다고요.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지우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생활비 빠듯한 사람이 호텔에서 돌잔치는 했냐? 그것도 100명 부르는 큰 잔치를. 컨셉 살린다고 시어머니는 빼고. 그건 장인어른 장모님이 원하셔서 사돈네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시어머니 마음은 안 들어주더라. 나는 허리 휘어 멸치 손질해도 너희한테 손 벌린 적 없다. 그런데 나를 바다 냄새 나는 할매 취급했지? 마당 한쪽에서 이웃 주민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져서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미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계획대로 한다. 땅 팔고 어선 팔고 실버타운 간다. 거기서 바다 보면서 내 남은 인생 살 거다. 준혁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엄마, 그 땅은 제가 물려받으라고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요. 명의도 제 앞으로 넘기려고 하셨던 거고요. 미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년 전 명절에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만약 먼저 가면 땅 팔아서 내 노후에 써.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너 혼자 살기 힘들면 좋은 데 들어가서 편하게 살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란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했는지 들었지? 미란아, 땅 팔아서 내 노후 쓰거라고 하셨어. 남편 유언도 무시하고 유산만 바라냐? 웃기지 마라.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우리도 지우 키우고 살아야 한다고요. 미란이 멸치 채반을 다시 들며 대답했습니다. 지우 키우는 건 너희 부모 책임이다. 사람 대접 못 해놓고 유산은 바라지 마라. 내 노후를 너희 생활비보다 뒤에 둘 생각 없다. 엄마, 이제 돌아가라. 나 할 일 많다. 계약서 쓸 준비해야 하고 실버타운 서류도 챙겨야 해. 준혁과 수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미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원해요. 이제야 내 인생 찾은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소주 한 잔을 따라 놓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 말대로 내 노후 챙겼어. 아들이 섭섭해하겠지만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봤는데
어떻게? 유산만 바라는 자식한테 줄 건 없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미라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보고 있지? 나 이제 안 울어. 당당하게 살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계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군청, 은행을 오가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매일 저녁 일기장에 한 줄씩 적었습니다. 오늘 토지 계약서 검토했다. 마음이 편하다. 오늘 실버타운 입주 신청서 냈다.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어선 매각 계약 마쳤다. 이제 자유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 유산을 물려줄 순 없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약일이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서류 가방에 도장과 신분증, 통장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군청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미 부동산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준혁과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준혁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수진도 뒤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은 다 끝났다. 이제 실행할 차례야.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란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 자리가 없었어.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겠니?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장소가 협소해서 100명 들어가는 연회장이 협소했냐? 거짓말하지 마라. 미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군청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라는 피했습니다. 엄마, 따라오지 마라. 내 인생이다. 군청 민원실에 들어서니 이미 매수인 측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어선 양도 계약서, 각종 동의서. 미라는 돋보기를 꺼내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르신,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읽을게요. 회의실 밖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였습니다. 미라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서류를 읽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미라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정미란. 그리고 도장을 꺼내 붉은 인주에 찍었습니다. 꾹. 계약서 위에 선명한 도장이 찍혔습니다.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니 복도에 준혁과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하신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다.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돈 다 쓰고 우리한테 손 벌리실 텐데.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미라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걱정 마라.
너희한테 손 안 벌쳐. 이 돈으로 실버타운 들어가서 내 노후 챙긴다. 남으면 기부할 거야. 기부요? 우리 지우도 있는데 기부를 해요? 지우는 너희가 키워라. 할머니가 바다 냄새 난다고 했으니 할머니 돈도 필요 없겠지. 미라는 두 사람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무언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군청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공증 사무소였습니다.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준혁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땅만은 팔지 마세요. 모두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사과는 그때 했어야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던 그때, 꽃바구니를 거절하던 그때, 바다 냄새 난다고 했던 그때, 공증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에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정밀한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재산권 분쟁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가족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와 함께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명확히 했어요. 땅을 팔아 제 노후에 쓰라고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공증이 끝나갈 무렵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혁과 수진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쫓아온 것인지. 엄마, 아직 안 늦었어요. 공증 취소할 수 있죠? 준혁이 공증인에게 물었습니다. 공증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진행된 사항이라 취소가 어렵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엄마가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판단 못한다고? 손주 돌잔치에서 할머니를 빼놓을 때는 판단력이 멀쩡했더니 이제 와서 판단력이 없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멀쩡하다. 의사도 받았어. 여기 건강진단서도 있어. 미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받은 건강진단서였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머니, 세금은요?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수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죄인이지. 세무사 상담받았어. 낼 만큼 내고 쓸 만큼 쓸 거야. 그럼 우리 애는요? 지우는요? 준혁이 울먹였습니다. 미라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알아서 키워라. 내 노후를 너희 생활비보다 뒤에 둘 생각 없다. 엄마, 진심이세요? 진심이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증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준혁과 수진이 따라왔지만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건네자 직원이 화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큰 금액이 입금되었네요. 실버타운 입주비로 쓸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남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평생 고생한 대가였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당당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대로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연 끊을 거예요.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연 끊어라. 나도 각오했다. 사람 대접 못 해놓고 유산만 바라는 자식 필요 없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하겠지.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될 거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이 바다와 함께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바다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만 추렸습니다. 남편 사진, 약간의 옷까지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 몇 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웃집 복녀가 찾아왔습니다. 미란아, 정말 떠나는 거야? 응, 실버타운 가. 잘 결정했어. 자식 때문에 노후 망치면 안 돼. 고마워, 복녀야. 그동안 좋은 이웃이어서.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복녀의 어깨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막걸리 한 잔을 따랐습니다. 여보, 나 이제 떠나. 당신 말대로 내 노후 챙겼어. 아들이 섭섭해하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사람 대접 받지 못하면서 유산 줄 순 없잖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커튼을 스쳤습니다. 당신 하늘에서 지켜봐줘. 내가 잘 사는 거, 당당하게 사는 거. 다음 날 새벽 미라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평생을 살았던 집이 서 있었습니다. 장독대, 마당, 멸치채 반.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안녕, 내 집.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해안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할 때였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라는 가방에서 실버타운 입주 안내서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넓은 식당, 쾌적한 개인실,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해오름 실버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서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미라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환영.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동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밝은 햇살.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실버타운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오름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경비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밀한 어르신 맞으십니까? 입주 확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에 미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영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존중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고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건물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미란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환영받았습니다. 어르신, 입주 수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젊고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미라는 그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출입증을 받고 안내를 들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도 미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란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다른 입주자들이 인사했습니다. 모두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식탁,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 미라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이 냄새를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몸을 감싸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잘했어. 잘했어.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미라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이. 실버타운에서의 첫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천장, 낯선 공기.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니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미라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야외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이미 몇몇 입주자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박선이에요. 정미란입니다. 어제 입주했어요. 아, 그러세요? 여기 아침 일출이 정말 예뻐요. 매일 보러 나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갈매기가 머리 위를 날았습니다. 선이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오시나 봐요?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연락 안 해요. 아이고, 그러세요?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구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이미 많은 입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따뜻한 죽, 김치, 나물, 생선구이, 집밥 같은 메뉴였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으니 맞은편에서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새 얼굴이시네요. 저는 김동규입니다. 정미란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강화도요.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어요. 아, 그래서 바다 냄새가 익숙하시겠네요.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규는 은퇴한 교사였고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실버타운을 권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좋아요.
외롭지 않고 아프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고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산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사회복지사가 시설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미라는 선희, 동규와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2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었습니다. 각종 운동기구와 재활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스트레칭 수업이 있어요. 참여하시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3층은 문화센터였습니다. 노래교실, 서예교실, 미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할머니들이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거 배우고 싶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복지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어요. 자유롭게 오시면 됩니다. 4층에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책꽂이에 빼곡히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조용한 독서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소설책 몇 권을 골라 들었습니다. 옥상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작은 구획으로 나뉘어 각자 채소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관리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구획당 10평 정도예요. 투어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떤 사람들과 친해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오후에 물리치료실에 가서 첫 수업을 받았습니다. 강사가 친절하게 동작을 가르쳐 줬습니다. 무릎 펴고, 팔 올리고, 허리 돌리고, 땀이 배어 나왔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르신, 허리가 많이 굽으셨네요. 꾸준히 하시면 나아질 거예요. 평생 농사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 말에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 쉬라고.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준 게 얼마만인가. 저녁 식사 후 1층 라운지에 내려갔습니다. 입주자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손짓했습니다. 미란 씨,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니 따뜻한 보리차가 나왔습니다. 동규가 과자 봉지를 건넸습니다. 신입환영 과자예요. 모두 웃었습니다. 미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는 왜 여기 오셨어요? 자식들이 권해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미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결정해서 왔어요. 아들이 저를 사람 대접 안 해줘서요.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란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녀 돌잔치 이야기, 호텔 로비에서 기다린 이야기,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버린 이야기, 땅을 판 이야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규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선희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싫은 소리에도 참았어요. 저도요. 그냥 참고 살았어요. 여기저기서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실버타운 둘째 날.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선희 씨, 동규 씨, 모두 따뜻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산책, 물리치료, 점심 식사, 노래교실, 저녁 산책.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옥상 텃밭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안내해줬습니다. 여기 10평 정도 되는 구획이에요. 원하시는 작물 심으시면 돼요. 미라는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이곳의 흙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미라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고추 심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모종은 아래 마트에서 살 수 있어요. 다음 날 모종을 사서 심었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 평생 심던 작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심는 것이었습니다. 선희와 동규도 옆 구획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고추 크면 김치 담가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멸치전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2주째 되던 날 노래교실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목포의 눈물을 가르쳐 줬습니다. 미라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옆에서 박수로 박자를 맞춰주니 목청이 풀렸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가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실버타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 산책, 텃밭 가꾸기, 노래교실, 저녁 라운지 모임.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라운지에서 주민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 중 하나가 주민 연극 동아리 창단이었습니다. 내년 봄 공연을 목표로 연극을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미라는 손을 들었습니다. 선희도 동규도 손을 들었습니다. 첫 연극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돌잔치 초대 못 받은 할머니. 미란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출가가 배역을 나눴습니다. 미란 씨는 어떤 역할 하고 싶으세요? 저는 꽃집 주인 할게요. 꽃집 주인요? 왜요? 진짜 주인공은 제가 이미 살았으니까요. 무대에서는 조연히 하고 싶어요.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미라는 꽃바구니를 만드는 연기를 연습했습니다. 국화와 백합을 고르고 리본을 묶고 손님에게 건네는 장면. 연습하는 동안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 일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으니까요. 2달째 실버타운 생활수기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 유산도 필요 없다. 나는 내 자존심을 지켰다. 그리고 당당한 노후를 선택했다. 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상장을 받는 순간 미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심사평이 낭독되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자립한 노년의 삶. 현실적이고 통쾌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연락 주세요. 엄마, 지우가 엄마 보고 싶대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라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과가 아니라 진심이 필요했습니다.
대신 영상 촬영 모드를 켰습니다. 셀프 인터뷰를 찍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란입니다. 68세예요. 손녀 돌잔치에서 초대 못 받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저를 초대했으니까요. 사람 대접 받지 못하면 유산도 필요 없어요. 자존심 잃지 말고 여러분도 당당히 사세요. 영상을 실버타운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몇 분 만에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응원합니다. 용기 얻었어요. 저도 미란 씨처럼 살고 싶어요. 미란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란은 다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동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라는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유산을 주겠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개를 펴고 날아갔습니다. 미라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얼굴빛은 밝았습니다.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표정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산책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선희와 동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오늘도 함께 걸어요. 그래요, 함께 가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해변을 따라 새로운 하루를 향해 미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약 없으면 못 들어와요. 이제 내 인생이니까.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푸른 하늘로 넓은 바다로 미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고 존중받는 인생이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인생이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환한 미소로 당당한 자세로 이것이 미란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